저는 30대 후반에 결혼한 지 벌써 6년이 넘었습니다. 3살짜리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는 평범한 워킹맘이에요. 지금은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제가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입에 담기에 끔찍한 일을 겪어서 그 이야기를 사연으로 한번 보내보려고 해요. 정말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이번 일을 계기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의 인생을 정말이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더라고요. 일단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나서 3살도 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마저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안 형편이 좋지 못해서 엄마는 타지에 일하러 가고 저를 할머니 댁에 맡겨야 했어요. 정말 불행 중 다행히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저를 볼 때마다 불쌍한 것이라 하시면서 극진한 사랑으로 키워주셨죠. 크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어른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 또래 친구들보다 용돈도 많이 받았고 방학이 되면 엄마 사는 곳으로 가서 한 달씩 놀러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를 들어갈 때쯤 엄마가 갑자기 재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싸우면서 인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계속 살 수 있었지만 엄마와 만나는 건 불가능했어요. 몰래 어떻게든 만나려면 만날 수 있었겠지만 이미 엄마보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더 오래 함께 살았고 그 두 사람을 배신하기 싫었거든요. 그 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시집가기 전까지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제 성적으로 대학도 서울로 갈 수 있었고 취업도 서울로 할 수도 있었지만 할머니랑 떨어져 혼자 사는 것이 싫어서 시집가기 전까지는 계속 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하지만 6년 전에 제가 결혼하고 남편이랑 신혼집에서 살게 된 이후로부터 혼자 남겨진 할머니가 많이 외로워하셨죠. 예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그래도 그땐 제가 곁에 있었으니 힘이 되어드릴 수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저까지 시집가고 할머니 혼자 남겨져 많이 힘들어하셨고 먼저 돌아가신 저희 아빠 외에 다른 자식이 없어서 할머니 건강까지 걱정될 정도였죠. 사실 할머니가 제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제가 모시고 사는 것이 당연한데 할머니께서 너는 이제 신혼이고 젊은 사람들이 한참 즐겁게 살아야 하는데 왜 늙은이랑 살라고 하냐면서 싫다고 거절하셨어요. 저도 시댁의 눈치가 보였던 것이 사실이고 남편한테 미안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살자고 말하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80대 후반에 기력도 예전 같지 않으셔서 명절이나 몇 달에 한 번 뵈러 내려갈 때마다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아이 낳는 모습도 직접 오셔서 보고 가셨고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더니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습니다. 저 말고 다른 핏줄이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남기고 간 재산은 제 앞으로 남게 되었어요. 엄청난 유산은 아니었지만 할머니가 혼자 사시던 아파트 한 채와 시골에 있는 작은 산과 땅 조금이었죠. 지금도 남편이랑 아이 키우며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할머니께서 남겨주신 유산은 당분간 손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돈보다도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너무 슬퍼서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는 저를 보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저도 할머니 아프신 뒤로 최대한 자주 찾아뵙긴 했지만 먹고 사는 게 바빠 직접 붙어서 병간호를 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한동안 마음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면서 할머니 정신이 온전하실 때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하나뿐인 손녀로서 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었죠. 남편이 제게 힘이 많이 되어줬고 역시 아이가 있으니 저도 빨리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마음을 다잡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저희 시댁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결혼하기 전이나 신혼 때는 시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역시 제가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서 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입견들이 있었죠. 시어머니는 거의 드러눕다시피 하며 하도 반대를 하시길래 그때 이 결혼은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잠시 헤어진 적도 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와 절대 못 헤어지겠다며 본인이 엄마를 설득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어머님도 결국엔 본인 아들 고집 못 이기고 결혼 승낙하셨어요. 솔직히 저도 그때는 결혼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헤어지겠다고 마음먹을 정도로 큰 상처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걸 후회하는 마음도 조금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제게 잘해주셔서 부모님이 곁에 없다고 해도 제가 주변의 다른 사람들보다 불행하거나 못났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대학을 갈 때도 전혀 차이 없었고 회사에 취직할 때도 부모님이 없다는 점이 제게 약점으로 작용하질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기 때문에 시댁에서 반대할 때 많이 당황했었죠. 어쨌든 저도 그때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믿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시집 갈 때 할머니 도움받을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나중에 따로 저를 불러서 혼수하는 데 쓰라며 큰돈을 내어주셨어요. 기대한 적도 없고 말은 안 했어도 결혼은 제 스스로의 힘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뜻밖의 할머니 도움이 제게는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부모님 없다는 이유로 이미 한번 결혼 승낙을 못 받을 뻔했기 때문에 결혼 준비하면서도 의기소침해 있었고 시댁에서 신혼집 구하는데 돈까지 보태주시니까 더 눈치 보이고 곤란한 상황이었죠. 그때 할머니가 도와주신 덕분에 모자람 없이 구색 맞춰서 시집갈 수 있었어요. 정말 우리 할머니는 여러모로 제게는 부모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무튼 시댁, 특히 시어머니가 신혼 초부터 불과 얼마 전까지는 제가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가더라도 별로 말도 걸지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대하셨어요. 다른 시어머니처럼 유치하게 나한테만 찬밥을 준다거나 시댁에 가면 저한테만 일을 시키거나 괴롭히는 그런 식의 시집살이는 없었어요. 그냥 제게 관심이 전혀 없어 보였고 뭐 하나 물어보는 것도 없고 대화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아마도 초반에 결혼을 반대하면서 그때 감정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냥 제가 별로 며느리로서 마음에 안 드셨을 수도 있었겠죠. 제가 눈치가 없다지만 너무 티나게 행동하니까 그 정도는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제게 잘해줬고 결혼한 뒤로는 시댁에 자주 갈 일도 별로 없어서 괜찮았어요. 가끔은 나도 친정부모님이 제 옆에 있어줬다면 시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했을까 싶어서 아쉽고 서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런 마음 먹어봐야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었죠. 제가 먼저 시댁의 며느리 도리다 하면서 살다 보면 언젠간 인정해주시고 마음 열어주실 거라 생각해서 먼저 연락드리고 때 되면 선물도 보내고 용돈도 보내드렸죠. 지금까지 그렇게 몇 년 동안 살아왔는데 하나뿐인 제 친정가족이나 마찬가지였던 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나서는 갑자기 달라진 시부모님의 태도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정신도 없었고 워낙 여러 가지로 힘든 한 해를 보냈기 때문에 남편과 시가 사람들이 갑자기 제게 따뜻하게 대해줘서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역시 힘들 때 의지하게 되는 건 가족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었죠. 저도 덕분에 더 힘내서 일찍 회복하고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요. 사실 저는 할머니가 제 앞으로 남겨놓은 유산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남편과 살고 있는 신혼집 말고는 그 이전까지는 제가 부동산 등기를 쳐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제 명의로 큰 재산이 있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방에 있는 작은 산이 붙어있는 땅이 좀 있었고 할머니가 살던 아파트는 지방이라서 그냥 나중에 내부 물건을 다 정리하면 전세를 줘야겠다 싶었죠. 수도권 경기도가 아닌 작은 지방도시라서 그게 큰돈이 될 거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게 남겨주셨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었죠. 어릴 적 조부모님과 살면서 그 아파트가 너무 좋았고 아직은 집안에 있는 할머니 물건을 전부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와 땅 모두 전혀 팔겠다는 생각 안 했고 시세를 알아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저 모르게 부동산에 따로 연락해서 아파트와 시골 땅에 대한 조사도 다 해놓았고 혹시 제가 팔겠다고 하면 당장 살 사람이 있는지 알아봤더라고요. 저는 부동산을 통해 나중에 들었지만 구체적인 금액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더라고요. 올해 초부터 갑자기 남편이 저한테 땅 이야기를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그 시골 땅 가지고 있어봤자 세금만 계속 나오는데 그냥 팔아서 어디에라도 투자하는 게 어때? 그리고 할머님 사시던 아파트도 계속 저렇게 둘 거야? 저는 남편에게 시골 땅 다 팔아봐야 돈도 얼마 안 될 텐데 그 돈으로 무슨 투자를 하냐고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건 당분간 그냥 갖고 있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포기할 줄 모르고 끈질기게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남겨주고 가신 거니까 팔아서 우리 집 사는데 돈을 보태거나 뭔가 유용한 곳에 쓰는 게 낫지 않냐면서 어차피 그 먼 시골을 자주 갈 것도 아니고 관리도 안 되는데 계속 팔자고 저를 설득했어요.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땅을 살 사람을 알아보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서더군요. 그 모습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그땐 저도 남편 말에 설득당해서 우리 애도 커가는데 깨끗하고 넓은 집으로 이사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부동산 좀 알아보라고 했었죠. 그리고 겨우 이틀 후에 남편이 제게 시골 땅을 통째로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빨리 결정해서 팔자고 하더라고요.
무려 5억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시골에 있는 땅이 이렇게나 비쌀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갑자기 큰 금액으로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덜컥 겁이 먼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생각 좀 해볼 테니 시간을 달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해놓고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는데 남편이 출근한 제게 카톡까지 보내서 이런 기회 놓치면 두 번은 없으니 잘 생각해보라고 재촉했어요. 항상 여유있고 저를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남편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고 바로 옆에서 남편이 좋은 기회라며 가격을 잘 받을 수 있을 때 빨리 팔아야 한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저도 결국엔 그런가 보다 하고 팔자고 이야기했죠. 남편은 자기가 구매자와 약속을 잡겠다면서 한참 들떠 있었고 앞으로 우리가 그 돈으로 이사를 가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신이 나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너무 큰 돈이라 이걸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할머니 돌아가신 지 아직 1년도 안 지났는데 받자마자 팔아버릴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요. 부모나 다른 친척이라도 제 옆에 있었다면 이번 일을 털어놓고 상담이라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이 전혀 없었죠. 결국 혼자 이틀 동안 끙끙대며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여보 미안한데 솔직히 난 아직 잘 모르겠어. 우리 할머니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팔아버린다는 게 내키지 않아. 당장 돈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냥 조금 천천히 생각하면 어떨까? 제 말에 남편은 당황하면서 구매자와 부동산업자까지 만날 약속을 다 잡아놨는데 이제 와서 제가 이러면 자기가 곤란해진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 이번엔 정말 혼란스러우니까 나중에 마음이 좀 정해지면 그때 다시 하자고 부탁했고 결국 남편도 알겠다면서 일단 당신 생각이 먼저니까 존중해야지. 그럼 조금 더 생각해보고 괜찮을 때 다시 이야기하자. 라고 제게 말은 했지만 서운해하는 감정까지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5억이면 저희에겐 정말 큰 돈이었고 25평 전세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3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을 정도였으니 남편과 제 인생을 바꿔버릴 만한 돈이었죠. 우리 딸아이에게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줄 수 있고 남편도 저도 앞으로 고생을 덜하고 살 수 있었지만 어차피 땅이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니까 너무 급하게 팔아버릴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정말 필요할 때 팔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에게 약간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며칠 후에 저녁을 밖에서 외식을 하게 됐고 남편은 잘 안 마시던 술도 한 잔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잠이 오진 않아서 거실에서 늦게까지 TV를 보고 있었는데 술 때문인지 피곤하다며 남편이 먼저 씻고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더라고요. 내가 시골 땅을 당장 안 판다고 해서 조금 삐졌나 싶긴 했지만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팔게 된다면 오래된 남편 차를 새 차로 바꿔줘야겠다 하는 생각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핸드폰을 거실 소파 위에 두고 자러 갔는데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남편의 핸드폰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평소에 가족 말고는 연락 올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인데 거실에서 TV 보고 있는 바로 제 옆에서 자꾸 진동이 울리니까 대체 누가 이 시간에 연락을 하나 짜증이 나서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늦은 시간에 시어머니와 신우가 남편에게 번갈아가며 카톡을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아니, 너는 왜 네 마누라 설득 하나 똑바로 못해? 라고 하더군요. 왜 어머님이 내 이야기를 하는 건가 싶어서 핸드폰에 잠금을 풀어 카톡을 확인했는데 남편이 저모르게 시가 식구들과 단체방을 만들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 두 분과 아직 결혼 안 한 33살 신우가 있었는데 이 밤중에 무슨 대화를 그렇게 하는지 궁금해져서 단체방에 들어가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모르고 살면 살았지 시가 식구들의 대화 내용은 너무나도 끔찍했어요. 그 순간 남편을 포함해서 4명의 사람들이 완전 짐승으로 보이더라고요. 4사람이 제가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땅과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팔면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시댁 이사 가는데 얼마 보태고 남편 새 차 사고 올가을에 결혼한다는 신우의 혼수까지 그 돈으로 하겠다며 완전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땅을 안 팔겠다는 소리를 하고 난 뒤로 신우와 시모가 완전 화가 단단히 나서 제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제가 큰일을 당한 뒤로 제게 잘해주기 시작했고 이번 일을 통해서 가족으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거라 생각했는데 전부 꿍꿍이가 따로 있었습니다. 작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유산을 물려받은 걸 알게 된 순간부터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저를 구워 삶아서 땅이며 아파트며 재산을 다 빼돌려야겠다는 그 생각뿐이었죠. 게다가 5억이나 쳐준다는 그 시골 땅은 주변 시세대로라면 8억 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아는 지인과 부동산이 다 같이 짜고 훨씬 싸게 계약서를 써서 팔고 그 대신 시부모 몫으로 조금 더 챙기겠다는 생각이었죠.
더러운 그 집안 식구들의 대화를 읽는 와중에도 시어머니와 신우는 제 남편에게 빨리 땅 팔자고 다시 이야기해보라며 난리였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 믿고 가족이라 의지할 생각을 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 와중에 우리 시댁은 땅 판 돈 받으면 신축 아파트로 이사 가야겠다며 이미 지금 살던 집도 부동산에 내놓은 상황이었어요. 제가 돈 한 푼 준다고 한 적도 없는데 저를 속여서 헐값에 땅을 팔게 하려 했고 남편이 제게 시댁을 좀 도와주자는 명목으로 그 나머지 돈마저 뺏어갈 생각이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 수수는 어떻게 진행됐겠습니까? 당연히 자고 있는 남편을 깨워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어요. 남편은 술이 덜 깼는지 처음엔 많이 당황하고 제가 오해를 하고 있다며 횡설수설하더니 나중에는 사실대로 술술 풀더라고요. 그 와중에 자기만 빠져나가 보겠다고 엄마랑 동생이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데 제가 아까 본 내용으로는 남편도 이 와중에 자기 새차 하나 뽑아야겠다며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다 필요 없으니 깔끔하게 이혼하자고 했어요. 6년 동안 애까지 낳고 같이 살아온 믿음이 겨우 이거냐고, 내가 너를 믿고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이혼해달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제 와서 딴소리하면 시댁가족 모두 부동산 사기죄로 고소해버리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뒤늦게 무릎 꿇고 빌며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 사과했지만 다 소용없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고 우리 사는 집은 결혼할 때 시댁에서 해줬으니 제가 아이와 함께 나가겠다 했어요. 남편도 더는 뭐라 말도 못하고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매달 저한테 양육비를 보내주기로 협의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습니다. 협의하던 와중과 이혼 조정 기간 중에 시어머니에게 매일같이 연락이 오고 신우도 제게 전부 오해라며 연락을 해왔지만 다 받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그 사람들이 더러운 변명하는 건 듣고 싶지도 않았고 어차피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합쳐서 살 생각 자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한 가지 다행이라면 아직 아이가 학교 다니기 전이라 잠시 아빠와 떨어져 살아야 한다고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할머니가 사시던 아파트를 조금 정리하고 일단 저와 아이가 함께 살고 있어요. 갑자기 직장까지 그만두고 먼 곳으로 내려오게 되었지만 조금 적응되니 여기도 살기 좋은 동네인 것 같아요. 이혼을 하고 앞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되었지만 남편과 시가 사람들 그 누구에게도 한 푼조차 주지 않아서 너무 기분은 좋습니다. 자기들끼리 저 몰래 김칫국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새로운 곳에 살면서 다시 취업할 준비도 하고 있고 혼자 꿋꿋하게 아이 키우면서 행복하게 잘 살 겁니다. 일단 이혼하면서 남편과 나눈 재산도 있기 때문에 할머니가 남겨주고 가신 재산들은 당분간 팔지 않을 생각이에요. 남편과 지난 6년 동안 큰 문제 없이 살았는데 그놈의 돈이 뭔가 싶네요. 시가 식구들의 본 모습을 알게 되어 좋은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재산을 한 푼도 뺏기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